최근 배추 가격 동향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배추 한 포기 값이 무려 15,000원을 넘기기도 했는데요. 오죽하면 배추 가격에 김치플레이션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죠. 오늘은 이번 배추 대란이 왜 발생한 것인지, 그리고 김치 시장에는 무슨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고 배추를 어떻게 투자로 연결할 수 있을지, 그 아이디어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배추 대란의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배추가 어떤 과정을 거쳐 재배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배추는 크게 봄배추, 고랭지 배추, 가을 배추, 월동 배추로 구분되는데요. 최근 배추 대란은 9월 전후로 심화되기 시작했으니 재배 시기로 구분하자면 여름 배추가 그 원인이죠. 올여름에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었죠. 첫 번째는 이상고온 현상, 두 번째는 폭우였는데, 이런 기상이변이 배추 작황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죠. 배추 재배를 위한 이상적 환경 조건은 싹이 트는 온도는 섭씨 15도에서 34도이고 배추가 잘 자라는 온도는 섭씨 18도에서 20도로 선선한 환경이 매우 중요한데요. 올해는 5월부터 유독 더웠는데 이른 시기에 찾아온 무더위는 배추 재배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여기에 8월에 내린 폭우 역시 배추 작황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런 폭염과 폭우로 강원도 고랭지 배추에 무름병이 돌게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여름 배추를 책임지는 고랭지 배추의 작황이 평년보다 부진했던 것이죠. 이번 배추 품귀 현상은 배추값 상승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배추로 만든 가장 대표적 음식인 김치 역시 타격을 받았는데요. 특히 김장철에 접어들면서 김장 수요가 늘어나는 것과 동시에 김치 주재료인 배추가 금추라 불릴 정도로 가격이 높아지면서 김장 물가가 상당히 상승했죠. 그러자 김장을 포기하고 김치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포장김치까지 품절되는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김장 문화는 우리나라 전통 문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양상이 바뀌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김장을 하지 않고 제품화된 포장김치를 구매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죠. 우리나라 최초의 포장김치는 종갓집 김치인데요. 두산그룹에서 1987년에 처음으로 출시했습니다. 2006년 두산그룹은 국내 포장김치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던 종갓집 김치를 대상그룹에 매각하는데요. 당시 두산 박용만 부회장은 자신들이 종갓집 김치의 미래 가치를 아무리 극대화해도 대상이 제시한 인수가를 따라잡을 수 없었다고 매각 이유를 밝히기도 했죠. 이후로도 승승장구를 이어간 종갓집 김치였으나 2016년 이후 상황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CJ제일제당에서 2016년 비비고 김치를 출시하면서 포장김치 시장 판도가 바뀌기 시작한 것이죠. 비비고 만두를 통해 높인 브랜드 밸류를 활용해서 종갓집 김치가 공고히 쌓아놓은 포장김치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2019년에는 비비고 김치가 종갓집 김치의 시장 점유율 42.8%, 턱밑까지 쫓아오며 종갓집 김치의 아성을 위협하기에 이른 것이죠. 이번 배추 대란은 포장김치에도 두 가지 큰 영향을 끼쳤는데, 첫 번째는 배추 품귀 현상에 따른 포장김치 품귀 현상이었죠. 평소 쉽게 구매할 수 있었던 포장김치였지만 최근 온라인몰을 중심으로 재고 부족이 발생한 것인데요. 다행히도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에서는 수급에 어려움은 있었으나 아예 구할 수 없는 상황까지는 이어지지 않은 일시적, 부분적 품귀 현상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배추값 상승에 따른 포장김치 가격 상승인데요. 포장김치 제조사에서 올해만 벌써 두 번째 포장김치 가격을 인상할 정도였으니 배추 대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겠죠. 최근 포장 김치 시장은 사실상 종갓집 김치와 비비고 김치가 양분하고 있는 구도입니다. 포장 김치 가격이 오르면 아무래도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두 기업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종갓집 김치와 이를 보유한 대상그룹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대상그룹과 CJ제일제당의 사업 부문별 매출 중 식품 부문의 매출액은 CJ제일제당이 더 크긴 하지만 회사 전체 매출 대비 식품 부문의 매출 비중을 고려하면 대상그룹 내에서의 식품 부문 매출 비중이 더 크기 때문인데요. 즉, 포장김치가 회사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은 대상그룹이 포장김치 가격이 상승할 때 이익 측면에서 CJ제일제당보다 더 큰 수혜를 받는다고 추론해 볼 수 있겠죠. 사실 포장김치 품귀 현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최근 몇 년을 살펴보면 2016년과 18년, 2020년 등 거의 매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최근 케이스인 2018년과 2020년 가을 주식회사 대상의 주가 변화를 통해 투자 인사이트를 찾아봤는데요. 두 시기 모두 포장김치 품귀와 가격 인상이 나타났던 9월부터 10월까지는
2달간 오히려 주가가 대체로 하락하다가 11월 이후나 돼서야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포장김치 공급 부족이나 가격 인상 모두의 상황에서 오히려 주가가 약화되는 양상을 보인 것인데, 이렇게만 보면 김치 가격과 대상의 주가 흐름은 크게 연관이 없어 보이는데요. 이런 현상은 포장김치 매출이 대상이나 CJ제일제당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배추 품귀 현상은 포장김치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는 있지만 포장김치 매출 비중이 제조사 전체 매출에서 작기 때문에 주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앞으로는 배추값이 급등한다고 김치 제조사에 테마성 투자를 하기보다는 김치값 변동이 기업들의 실제적인 이익 성장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논리적으로 꼭 확인해 보시고 수익 내시기를 응원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상에서 얻는 투자 아이디어 머니스테이션이었습니다. 머니스테이션은 투자자에게 힘이 되는 콘텐츠를 만듭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